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비트코인이 금리 인하 이후에 계속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월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올 것인지 알트들도 같이 상승해줄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시장 심리는 공포에 있었고 긴 횡보장 동안 오를 듯 내리고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쉽사리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눈치 보던 투자자들이 이제 슬슬 올라타면서 심리지수가 탐욕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시종일관 공포 구간은 좋은 매수 자리일 수 있다고 연말이 되어갈수록 결실이 맺어질 거란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꾸준히 드렸었는데 좋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볼게요.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62K 구간을 돌파해준 뒤에 이 파란색 매물들을 계속 지켜주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면서 상방 돌파를 해주고 다시 리테스트를 한 후에 정고점을 넘은 뒤 한 번 더 찍고 바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브리핑에도 이렇게 내용을 올려드렸었는데요. 현재 일목구름 양운과 이평선의 구조를 보았을 때 굉장히 불리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형태라면 비트가 상승 추세를 유지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9월 25일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린 비트코인 브리핑 내용이고요. 앞에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브리핑해놓은 경로대로 비트가 움직여주었습니다. 텔레그램방은 항상 열려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투자에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 하던 이야기 이어가서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을 보더라도 8월에 하락하면서 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었는데 현물 ETF 유입량은 9월 5일 저점을 찍고 꾸준히 늘어나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인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막바지가 되어가는 만큼 트럼프와 해리스가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미는 만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NYC바에서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사먹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면 나를 뽑아야 된다라고 퍼포먼스를 해주었죠.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은 본인이 얼마나 비트코인의 진심인지를 다시 한번 유권자들한테 각인시켜주기 위한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카말라가 부통령이 되고 나서 바이든과 함께 얼마나 미국 경제를 힘들게 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트위터에 이런 게시물들을 기재했는데요. 미국 각 주별 가정당 인플레이션 비용이 증가했고 각종 생활 물가들이 얼마나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어필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런데 진짜 이 데이터들을 보면 3년간 서민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긴 했을 것 같습니다. 폴리마켓 데이터를 보면 트럼프와 카말라의 지지율 차이는 1%인데요. 1, 2% 차이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고 트럼프의 공격을 방어하려면 해리스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할 수밖에 없겠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해리스는 월가 모금 행사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사업도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해왔지만 이제 대선이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를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려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이상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해리스의 이 발언으로 무조건 트럼프가 되어야 좋다는 의견에서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괜찮겠다라는 기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물론 일각에서는 해리스의 암호화폐 지지 발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취했던 입장과 비슷해 보인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말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선거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한 첫 발언인 만큼 저 역시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과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브로커는 올해 7,500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유치를 했냐? 바로 OTC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규모로 봤을 때 7,500만 달러가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중국의 규제가 계속될 경우 이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하죠. 이 기사 내용은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과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유 중 하나인 범죄 단속과 자금 세탁 방지를 하기 위한 부분은 암호화폐 산업의 경계가 없는 특성으로 이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사실 맞죠. 자기들은 다 통제하고 싶었지만 암호화폐나 크립토가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애당초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과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이유가 국가의 경제적 및 금융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는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다 통제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중국이 온전히 다 통제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충돌될 수밖에 없어서 품지 못할 바에 금지를 시켰지만 앞에 보여드린 기사 내용처럼 어떤 식으로든 거래가 발생하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금지해놓고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의도한 대로 될 것이라는 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를 해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처럼 정말 중국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언급도 없는데 암호화폐 언급에 대한 기사가 계속 흘러나오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4분기 내에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를 철회한다고 하면 다음 달부터 풀리는 중국의 유동성 공급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대거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4년 만에 미국 금리 인하 시행과 함께 중국도 대응을 시작한다는 건데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급 준비율을 연내 25pp에서 50pp 추가 인하 예정이며 1조 유안, 원화 기준 약
190조 원 등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해서 시장에 장기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이야기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자금을 좀 더 줄이고 그 줄인 만큼 시장이 더 푸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과 암호화폐 거래를 중지하긴 했지만 코로나 때부터 중국이 경기 부양을 했을 때 비트코인 역시도 같이 많이 올랐다는 걸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유동성이 감소했을 때 비트 역시도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유동성이 늘어났을 때 비트 역시 다시 상승을 해주었죠. 아마 이번 경기 부양 정책으로 다시 한번 기대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러한 유동성 증가도 하락시장에서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여실히 그 효과가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중국의 이런 유동성 정책은 이번에도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불장이 다 와가는구나 싶으신 분들은 기분 좋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갈 곳 없는 돈 MMF 자금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MF, 머니마켓 펀드란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단기 금융투자 상품을 말하는데요. MMF의 유동성이 몰린다는 것은 현금화 비중을 높이며 총알을 장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총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과거 닷컴 버블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MMF 예치량 감소하는 구간이 주가의 저점으로 작용했으며 이후 다시 주식시장의 강세장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2019년 MMF 자금이 크게 증가를 한 이후에 이 증가한 자금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대거 흘러 들어오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유동성이 마이너스로 갔다가 드디어 고개를 빼꼼 내밀어주면서 올라왔는데요. 글로벌 유동성이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을 때가 2019년 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 비트코인도 신고점을 갱신하고 크립토 마켓도 대상승을 해주었었죠. 실제로 비트코인과 M2 글로벌 유동성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글로벌 유동성은 모든 자산들 중 비트코인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무려 연관성이 83.2%나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글로벌 M2 통화량 공급량의 연도별 변화를 비교해 볼게요. 오렌지색은 비트코인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경우의 퍼센테이지, 아래 빨간 부분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를 말하고 파란색은 글로벌 M2 통화 공급량인데요. M2 통화량이 상승했을 때 비트코인 역시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하락할 때 비트코인도 하락했던 것을 차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2 통화량이 고개를 치게 된 만큼 앞으로 M2 통화량의 유동성 공급이 더욱더 늘어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에 불장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증가는 곧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 공급으로 작용될 수 있고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은 매수 압력으로 작용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신 지표는 단순하게 최근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데 현재를 제외하고 변동성이 최저로 떨어진 시기는 총 5번, 모두 큰 상승이 발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변동성 구간을 탈출하기 전까지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이겠지만 과거를 생각해보면 장기간 박스권을 만드는 지루한 시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분들은 모두 큰 수익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견디고 지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첫 징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너무 증가하면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상승장에서는 미결제 약정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줍니다. 이전 장에도 보시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 미결제 약정 또한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불장으로 가는 길목을 알려주는 나침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 역시도 미실현 수익이 증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미실현 손익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변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강세장을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최근 2달 동안 지난 3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축적했습니다. 이미 장기 보유자들은 시기에 맞춰서 상승장에 대한 준비를 끝마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스테이지 1이 끝나고 이제 스테이지 2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장은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이야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신 지표는 알트 시즌 인덱스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구간일 때 계속 매집하면 좋은 구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알트를 매집하셨던 분들은 현재 좋은 수익이 나고 계십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도 수익 잘 나고 있다고들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알트 시즌 인덱스가 긴 하락 추세를 벗어났고 알트장에 대한 시동이 걸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알트 시즌 인덱스가 이렇게 쥐솟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은 엄청나게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 토탈3 주봉 차트입니다. 토탈3 차트에서도 상승 패턴 중 하나인 풀 플래그 패턴이 이제 완전히 컨펌된 것을 알 수 있죠. 풀 플래그 패턴은 크게 상승하고 일정 기간 동안 수렴 기간을 거치고 다시 상승해 주었을 때 이 기대만큼 올라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수렴한 기간이 많이 길었던 만큼 이번 주봉이 잘 마감해 준다면 앞으로 몇 달간 큰 알트 시즌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눈여겨보고 있었던 알트코인들 있으시면 담아가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는 해리스도 공식 석상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누가 당선되든지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에는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4년 만에 막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죠. 비트코인 불쟁이 올 때 중국의 유동성이 큰 힘을 실어준 만큼 이번에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말하는 미결제 약정, 단기 보유자 수익, 장기 보유자 비트코인 매집량 등을 보았을 때 이제 불장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해 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물려있던 분들이 그동안 힘든 시간 보내셨을 텐데 이제 수익으로 전환되는 걸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4분기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은 비밀 공식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각 종목과 주식시장의 가격에 보내는 신호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주식시장에 전염성 강한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갖추고 이와 더불어 훌륭한 판단력을 갖춘 투자자가 성공을 거둘 것이다. 마음에 새기셔서 다가오는 불장 큰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